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얼추 3년 정도 된 주부입니다. 저희에게는 이제 막 돌이 지난 딸이 있습니다. 자식까지 있어서 저도 어지간하면 이혼까지 생각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찌됐든 저한테 손을 대면 저희 딸한테도 손을 안 댈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랑 연애하던 시절부터 폭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할아버지가 분홍이셔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지 또한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흐름을 잘 타서 대박이 났습니다. 게다가 저는 형제가 없던 터라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 말에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또래에는 정말로 보기 드문 오남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셋째이다 보니 뭘 하더라도 형제간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겠죠. 게다가 제가 알기로도 시부모님이 벌이가 엄청나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 식탐이 심각하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애할 때도 어느 정도 남편의 식탐은 인지하고 있었고 귀엽게 받아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3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남편은 취업을 늦게 해서 아무래도 남편은 급여만으로는 생활하기가 여유 있던 편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빠 회사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편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데이트를 할 때면 비용의 대부분은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외식을 할 때면 항상 남으면 포장해 가면 된다면서 둘이 가서 34인분씩 다양하게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 돈 아니라고 막 주문하는 건가 했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키도 저랑 비슷하고 진짜 말랐거든요. 그래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나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냥 식탐도 많고 먹기도 잘 먹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음식을 잔뜩 시키고 못 먹고 남겨서 포장해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항상 미련하게 다 먹더라고요. 보통 결혼식 당일날도 주인공들은 긴장도 하고 인사도 다니느라 거의 식사는 못 하잖아요. 근데 혼자 정신없더라고요. 빨리 정리하고 뷔페 먹어야 한다면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잘 먹고 튼튼한 게 비실비실하면서 앓는 소리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러면서 혼자 합리화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저는 저희 부모님의 권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으시다면서 집에서 건강관리 잘하면서 아이를 갖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경제적으로 지원은 아낌없이 해주신다면서요. 사실 요새 취업 어렵긴 해도 저는 아빠 회사니까 애 크고 나서도 일하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살림을 해본 적도 없었고 나름 경제적 독립을 꿈꿨던 터라 결혼 직전까지도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사에 대해서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이 가까웠던 터라 친정엄마가 오셔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틈날 때는 운동 삼아 엄마랑 스크린 골프를 치러 가곤 했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집에서 가사만 돌보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무료하고 우울하다고 하셔서 취미생활로 골프를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취미가 딱히 없던 터라 운동 겸해서 배워두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편의 식탐이 불러온 문제들이 하나 둘씩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가져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입맛이 없다가도 갑자기 막 땡기는 게 있고 그랬다가도 막상 사오면 안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저녁 먹는다고 밥 차려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냄새 맡으면 확 땡길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 제육볶음이나 불고기같이 후라이팬에 고기 볶을 때는 군침이 싹 돌더라고요. 그래서 젓가락 꺼내들면 벌써 표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한 입만 먹는다고 하면 정색을 하면서 왜 미리 말 안 하냐고 딱 자기 먹을 만큼만 볶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준 건데 얻어먹는 주제에.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딱 한 입만 먹는다고 하고 한 젓가락 먹으면 그때서부터 꿍시렁꿍시렁거리는 거예요. 앞으로 미리 말을 하라는 둥, 배가 안 찬다는 둥. 정말 얄밉더라고요. 제가 그냥 저 좋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애 가져서 그러는 건데 한편으로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냉장고에 있는 거 차려 먹기조차 귀찮고 배달 음식이 땡길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시키고 막상 한 입 두 입 먹으면 물려서 안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먹으려고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저녁에 와서 지 거는 왜 안 시켰냐? 왜 이 맛으로 시켰냐? 꿍시렁거리면서 먹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또 맛있게 먹으니까 저도 또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먹으려고 하면 네가 먹다 남긴 거라 양도 적은데 왜 뺏어먹냐는 식이에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나중에 먹으려고 남긴 거라고 왜 네가 다 먹냐고 하면 다 큰 사내놈이 삐치더라고요. 삐치기는 엄청 잘 삐쳐서 음식 가지고 뭐라고 좀 하면 바로 삐쳐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너무 속상해서 몇 번은 친정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아끼지 말고 여유 있게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이서방이 설마 너 서운하라고 그랬겠냐면서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았습니다. 크게 별탈 없이 산후조리까지 마치고 남편의 식탐에도 이제는 그러려니 적응이 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아마 아이 낳고 6, 7개월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창 이유식 먹기 시작할 때였으니까요. 제가 아이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슥 보더니 거기다가 후춘이 무슨 양념이니 더 넣어가지고 자기도 같이 먹으면 안 되냐는 궤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유식 다 만들어서 소분하고 있는데 와서 또 슥 보더니 왜 자기 말대로 안 해줬냐며 꿍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먹는 건데 거기다가 간을 왜 하냐고 생각이 없는 거냐고 뭐라고 했어요. 네 거 먹고 싶으면 네가 따로 사 먹으라고요. 그랬더니 끝까지 하는 김에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꿍시렁거리면서 또 삐치더라고요. 아무리 육아를 안 해봤어도 이건 기본적인 상식 중에 상식 아닌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인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이 이유식이 말도 안 되게 빨리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자기 출근할 때 제가 자고 있으니까 아침 대신해서 아기 이유식에다가 소금이랑 간장 타서 먹으니까 딱 좋다고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애기 먹어야 되니까 자기는 하루에 딱 하나씩만 먹는다면서 칭찬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너무 화딱지가 나서 소리라도 지르고 뺨이라도 한 대 후려갈기고 싶었지만 진짜 아이 깰까봐 참았습니다. 조근조근 얘기했습니다. 애 돌보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그 와중에 힘들게 준비해 놓은 걸 당신이 먹으면 어떡하냐. 너는 다른 거 먹을 것도 많은데 왜 굳이 그걸 꺼내 먹었냐고요. 오히려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런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육아라고는 개뿔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월급도 제가 친정에서 받는 생활비의 절반도 못 벌어오는 놈이랑 제가 왜 미쳤다고 결혼했나 생각했습니다. 너무 화딱지가 나서 방으로 들어와서 아이 얼굴 보니까 마음이 또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잘못인가? 이게 산후우울증인가?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웬일인지 남편이 저한테 아이 재워놓고 족발에 소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온다면서요. 자기가 생각해도 애기 이유식 훔쳐먹은 건 좀 심했다고 생각했나? 나한테 미안한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심 아이 생겨서 드디어 철들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요. 먹는 건 역시 안 시켜도 알아서 골고루 잘 사왔더라고요. 족발에 막국수에 쭉 늘어벌려 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먹고 나면 나한테 사과하려나 생각하고 있었고요. 저는 사실 입맛이 없어서 막국수만 먹고 있는데 남편은 누가 보면 며칠 굶긴 사람 마냥 뼈다귀를 들고 막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아마 제일 큰 뼈는 하나 있던 거라 자기가 집어서 뜯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남은 막국수 한 입을 입에 넣자마자 머리를 딱 하고 뭔가가 때리더라고요. 아픈 거는 둘째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쳐다봤는데 지가 물고 뜯던 족발뼈로 제 이마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입가심용으로 한 젓가락 남겨놨어야지 왜 막국수를 저 혼자 다 먹었냐면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앉은 자리에서 그냥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도 지기 싫었는지 큰 소리로 꿍시렁거리면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짐 챙겨서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제 이마에 혹이 난 걸 보시고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더니 엄청 분노하시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엄마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엄마는 집에 있으라면서 저희 집 가서 나머지 애기용품이랑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 단순히 애기 짐 챙기러 가신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왜 이렇게 안 오지 생각하던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파출소로 오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아이 안고 파출소로 갔더니 분에 못 이겨 화가 난 상태의 엄마와
휘떡이 된 남편이 있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엄마가 차에서 골프채 꺼내 들고 집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화가 나서 나간 남편이 아파트 주차장 옆 정자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단해요. 그 와중에 또 햄버거는 땡겼나 봐요. 근데 저희 엄마가 성격이 좀 화끈하거든요. 그대로 남편을 보자마자 손에 쥐고 있던 골프채로 사정없이 후려갈겼고 이쑤시개 같은 남편은 얻어맞고 도망가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경비 아저씨가 신고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구석에서 눈을 부라리는 남편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얘기했습니다. 너 우리 엄마 고소하면 나도 너 똑같이 고소하고 양육권도 뺏어오고 애도 2번 다시 못 보게 할 거라고요. 남자가 여자 때린 것도 부끄러운 거지만 얻어맞은 건 더 부끄러운 거라고 다시는 사회생활 못하게 할 거라고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지구대에서 확실하게 합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식탐 많은 남편하고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완전히 갈라서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와 엄마랑 같이 아이 보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빠도 결혼이 필수도 아니고 내 딸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저는 나름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